저도 알지만 요즘 유명한 대치동 1타 강사분들은 실제로 학생 시절에 수학을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도 의대 이제 본과 가서 수업을 들으면 느끼실 겁니다. 명의라는 분들이 수업을 더럽게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이 책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의 저자, 무려 서울대, 의대, 치대, 공대 이 세 가지를 모두 졸업하신 서준석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이 책을 왜 쓰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가 이제 뭐 공부법이나 진로 같은 데서 조금 알려지다 보니 이제 출판사에서 의뢰가 왔고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살면서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책을 내겠다고 해서 이 책이 나온 거죠.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타고난 수학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건지 진짜 후천적인 노력만으로 수학 영재가 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적어도 이제 제가 과외를 해보고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을 과외를 해보면 본인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적 재능이 없거나 그런 타고난 감각이 없어도 충분히 뭐 요즘 기준으로 해서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도 제일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심지어 잘 못했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재능이 없었던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제 책을 보고 공부법이나 그런 마인드를 익히면 수학을 분명 고등학교 때는 적어도 1등급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되는 책을 쓰자고 생각을 했었고 그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담은 게 이제 이 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재능, 노력,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능 수학 정도 기준에서는 네. 사실은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차이의 큰 차이는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들일 텐데 네. 그 킬러 문항도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뭐 환경이 없더라도 네. 충분히 노력을 하면 충분히 킬러 문항까지도 맞춰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공부법이라는 게 있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을 기초부터 쌓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단계적으로 수학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수학 실력이 정말 하위권이다.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밟아야 되는 거고 한 중위권은 된다. 그럼 이제 2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3단계 공부법이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뭐 이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3단계 과정에 어느 단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그때 그 단계부터 거치면 되는 거죠. 그런 수학적인 지경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할 수 있는 막 팁 같은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오롯이 본인이 스스로 견뎌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들인 시간이나 내가 푼 문제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정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력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오르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좌절을 하는 경우가 나는 분명 수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성적은 여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수학은 나는 재능도 없고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과목을 차라리 하겠다.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포자가 많이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들인 시간이 점수는 아직 전혀 오르지 않고 똑같아도 어느 순간 이제 계단식으로 점프하기 바로 직전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야말로 정말 들인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은 과목이고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계속 문제를 풀면 분명 그 보답은 충분히 주어지는 과목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체기가 오잖아요, 수학을 하다 보면. 네. 그럼 정체기 때로 항상 뭐 개념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진짜 그럴 때마다 무작정 개념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옳은 공부 방법인지가 또 궁금했어요. 아니요. 꼭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분명 어느 순간 오고 수학이 싫어지고 어려우면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적을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체기에 부딪혔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에 차라리 수학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쪽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리고 또 재미도 있고 부분에 공부를 하는 게 수학적인 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훨씬 되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가 오셨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하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TV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진짜 PC방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해보면 아 내가 정체기가 오거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슬럼프가 왔을 때 뭘 하니까 빨리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생기더라는 거를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인생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그럼 원장님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혹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생길의 목적지가 없죠. 어디를 가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목적지나 어떤 목적을 세운들
그게 절대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너무 목적지나 이런 거에 목표가 생겨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목적지는 없고요. 목적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 네. 저도 알지만 요즘 유명한 대치동 1타 강사분들은 실제로 학생 시절에 수학을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기술과 잘하는 기술은 좀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도 의대 이제 본과 가서 수업을 들으면 느끼실 겁니다. 명의라는 분들이 수업을 더럽게 못합니다. 네, 네. 그분들은 진료를 잘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엿 안 되는 수학을 잘하는데 심지어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저의 PR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책을 사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뭐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뭐. 이 책을 집필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공부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 자신감이 생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좀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학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뭐 수학적 재능이 전혀 없건 아니면 지금 수학적인 실력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바닥이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만 안 하면 분명히 여러분도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준섭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수학 만점을 받고 싶은 분들 혹은 수학 공부법을 모르겠는데 이제 막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수학 공부법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